정의당 주희준입니다. 당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질 시간입니다. 감안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요, 직원들의 고유 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의 의료급여 관리사들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얘기도 한두 마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혁신 계획과 관련해서 민간협치사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식은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할 텐데, 일괄 질문 시간이 한 12, 3분?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주민 1만 640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노원구청의 주요 정책과제 30개 중에서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2021년 노원구 10대 뉴스를 선정했고요. 정구민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 대응 정책이 8위로 선정되었으며 모두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움을 간직한 채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조직의 리더에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 내 공평한 인사 문제,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등은 민감하여 관리가 특별히 잘 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직원들의 고유 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 지원 영역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해서 종류가 총 26개입니다. 기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해 오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계 월계 백신 예방 접종센터, 구청 주차장과 구민의 전당 임시선별검사소, 광진노원 생활치료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전담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방역키트 배송,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및 의료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지원, 확진자 이송, 식품 적객업소 방역수칙 점검, 국민지원금 TF, 태능 생활치료센터, 백신 이상 반응 관리, 재택치료 전담반, 재택치료 격리반, 취약시설 집중관리, 자가격리자 방역키트 배송, 코로나 대응 콜센터, 임시선별검사소 콜센터,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코로나 선별검사 예약 등 업무에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직원들의 수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희망일자리, 서비스공단 직원, 노원문화원 직원, 자원봉사자, 경찰, 군인, 중수부 파견, 의사, 간호사 등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원 고유 업무 외에 근무 지원에 따른 수당의 종류는 비상근무수당과 위험수당 두 가지입니다. 비상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일일 8,000원, 월 6만 5천원 이하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여부,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위험 근무 수당을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근무 지원에 대해 당해년도는 어떠한 종류의 수당도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 생활보건과 소속 공무원들은 매월 최소 4만 원에서 최소 4명부터 최대 9명까지 코로나 대응 위험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위험 근무 수당으로 총
73명에게 326만 9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상근무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속 4개과와 세계보건지소에서는 1128명에게 404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원구 의회 소속 104명에게 113만 6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보건소와 의회 사무국 외 노원구청 공무원들은 매월 최소 166명, 최대 521명의 근무 지원으로 연 인원 총 6,522명에게 5,134만 8천 원이 비상근무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직원 고유 업무 외에 코로나 근무 지원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 현황 전체를 종합하면 연 인원 7,827명, 9,616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월 9일자 코로나1보에 의하면은 오늘 아침에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적은 순으로 1,327명 양천구에 이어서 1,371명으로 노원구가 2등입니다. 노원 주민들의 모범적 방역수칙 준수와 보건소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헌신적인 수고에 무한한 애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단 한 푼의 비상근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상대적 박탈, 좌절과 절망, 아쉬움과 분노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원구는 두 갈래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그 외 사람들입니다. 구청장님, 그 외 사람들 중 노원구 서비스공단 직원, 노원문화원 직원, 노원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공무직 등의 코로나 대응 근무 지원 인원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속 기간제와 공무직 이야기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생활복지과 소속 의료급여관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5분 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변함은 없고 그대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업무 특성상 질병의 증상 원인, 치료 관리 방법 등 폭넓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서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2만 4천여 명의 의료 수급권자를 관리해야 되며 인력이 3,000명당 1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로 8명이 필요하나 현재는 5명이 근무 중입니다. 5명 중에 공무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유일하게 노원구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을 확대 충원하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지침하달 시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무원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기간제라서 임금이 다르고 승진이 다르고 복지가 다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서름과 비참함, 피눈물은 오직 그 기간제 노동자 그 한 명의 몫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시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둘째, 보건복지부 방침을 존중해서 노원구에 한 명 있는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정액급식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00여 정규직 공무원 전체는 1인당 매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280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밥값은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무직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급식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공무직이 어느 부서인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몇 명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그동안 정액급식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8년 9월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치회의, 분과회의, 의제 발굴과 선정, 공론장 개최, 워킹그룹 구성 등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서울시는 노원구에 2022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12보조금액 5억 5,900만 원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이상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대역행 예산 편성은 유감이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예산으로 기간제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8,4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서울시 보조금 5억여 원은 22년 지역혁신계획 의제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노원구 협치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로 총 8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목록은 쾌적하고 스마트한 우리 동네 골목길, 노원 명예의 전당, 노원의 난 사람, 함께 걸어요 동네 한 바퀴, 안전 울타리 조성 사업, 등하굣길 안심 동심, 학예 자연친화 어울림 모두의 쉼터, 유기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의회 운영 등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협치 사업의 양기둥은 행정과 민간입니다. 워킹그룹 한쪽 파트너인 행정은 있으나 다른 반쪽 파트너인 민간은 없는 사업들이 8개 중에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협치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심에 협치 조정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협치 조정관은 오래전 사직하고 2022년 예산안을 살펴봐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협치 조정관 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주희준호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서비스공단, 노원문화원, 고유의 일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 지원 업무에 투입이 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아마 그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중에서 코로나 본연의 이 업무는 있는데 코로나 지원 업무로 한 27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직 쪽인데요. 원래는 착동 간호사라든가 이런 쪽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공무직에서 이제 코로나 지원 업무로 그렇게 배치되면서 특히나 비상근무 수당은 공무원은 주는데 왜 공무직들은 안 주냐,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 수당을 그동안 안 주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12월에 지침이 개정이 돼서 임금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상근무 수당 27명에 대한 비상근무 수당 지급은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간제 중에서는 한 본연의 일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업무로 조금 전환된 그런 분들이 한 13분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상근무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 그 지적이 맞아서 저희도 이거를 말씀대로 그 시간 외에 비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노원 서비스공단도 보면은 전체 인원 중에 한 21명, 그다음에 노원 문화원 한 2명, 이분들도 이제 코로나 후에 좀 이렇게 지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이 아시다시피 체육센터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월계체육센터나 중계체육센터에서 문을 닫아서 이제 일이 좀 없어진 그런 당장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민회관의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 지원 업무라든가 특히 노원 문화원 같은 경우도 노원 구민회관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붕 떠버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권유를 해서 코로나 지원 업무로 투입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공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렇게 하면 5만 원 정도 수당을 저희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노원문화원 같은 경우는 수당을 아직 못 드리고 어찌됐든 근무 시간을 좀 보장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비상근무 수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저는 지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미 제일 걱정하셨던 공무직들은 바로 임금 협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기간제라든가 그 외에 타부서에서 지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상근무 수당 지급을 저희가 신속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기간제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따르는 추가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비 방침에 따라서 노원계 한 명 있는 기간제 의료비거 관리사를 무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이제 공무직을 얘기하시는 거죠. 공무직이 연봉이 한 4,300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한 3,500 아니 3,100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전환을 하게 되면 한 1,2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거를 이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느냐 문제는 저도 취임 초기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의료급여사가 기간제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푸독과라든가 치석과로 따지면 한 300명 넘게 기간제가 채용되고 또 9개월 일하고 또 그만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도 다 같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인당 아까 단순히 1,2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시간 선택적 근로자들도 채용할 때 어떤 행안부에서 해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례만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지급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공무직이 어떤 곳은 정액급식비가 지원되고 어떤 곳은 정액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하고 생활복지과 의료급여 관리사 4명이 정액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 사례관리사들인데요. 급여가 다 다릅니다.
예. 어떤 분은 4,300, 어떤 분은 3,100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여는 굉장히 높은데 정액급식비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높은 이야기를 안 하고 나는 정액급식비 안 받고 있으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쪽은 정액급식을 받고 있으나 급여는 낮습니다. 그분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수당 일부만 내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왜 안 줘? 이렇게만 이야기해가지고 행정을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왜 본인이 4,300만 원 받고 있는 얘기는 안 합니까? 제일 많이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왜 정액급식을 나를 안 줘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례관리사들끼리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로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례관리사도 있고 구비 지원을 받는 것도 있긴 해요. 제각각 다른 지금 급여 체계에서 단순히 어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하나만 떼내가지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여기도 줘.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요 또 다른 이 수당 문제 관련해서 또 찾아내가지고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 급여는 훨씬 많이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세 가지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게 큰 질문이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지역사회 혁신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치조정관을 왜 안 뽑냐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데 협치지원관도 서울시가 안 준다 그래서 예산 삭감해서 지금 구예산으로 겨우 2명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협치조정관을 당연히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일을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정관을 뽑고 안 뽑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였습니다. 계속 중간에서 조율해내고 뭘 조정해내는 게 아니고 계속 갈등과 이 분열만 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이게 시간에 쪼개서 서울시에서 뽑으란다고 뽑을 문제가 아니구나. 뽑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뽑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못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주희준 의원님이 좀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물색될 때까지는 협치조정관을 선발하는 부분은 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선정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관에서 제출한 게 5개, 민에서 제출한 게 3개. 왜 관 편중으로 돼 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서 수십 가지의 사업 의제를 제안을 받아가지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몇 가지 안을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구청에서 제안한 안들이 많이 채택이 된 거는 그거는 뭐 관에서 무슨 그걸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 협치 계획 쪽에서 면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의제에 대한 어떤 품질, 그 의제의 품질에 대한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5개고 민이 3개니까 민이 너무 위축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관에서 제출한 마을 의제라는 사업이 훨씬 더 그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근거와 합리적인 그런 의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 그 말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렇게 성적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훨씬 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제 하나하나를 저도 꼼꼼히
따져볼 때가 참 많은데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지 않는 그리고 일회성 그리고 한번 검증에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마을 의제들도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이 이름하에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걸 위해서 인건비 마을 협치 지원관을 2명이나 뽑아서 또는 협치 조정관까지 3명까지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훨씬 품질 높은 그런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발로 뛰고 더 주민들을 만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관에서 제출하는 의제 못지않는 수준의 의제를 발굴해서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결과이지 구청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먼저 심사위원들이 뽑아주고 이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관과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을 의지에 대한 그런 경쟁의 체제로 접어들었고 서로 더 나은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혜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건건히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고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다른 공간에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 다루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한두 마디만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대책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하는 바람이고요. 좀 시기는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면은 2022년 1차 추경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확인할 거는 상급단체에 확인도 하고 해서 1차 추경에서 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이렇게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차 추경은 빨라도 내년 4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당 지급을 못 받는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수당 지급을 못해서 송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차 한 잔, 그 다음에 밥 한 끼 하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조직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자리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대해서 간략하게 답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대응 업무에 모두가 대접받는 노원구, 덩그러니 나 홀로 기간제로 남아서 늘 속 끓고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 바깥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배제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되는 노원구이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가오는 22년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좋은 성과를 위해서라도 조직의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삐거덕거리면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주민 여러분, 추위와 코로나에 맞서 겨울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에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보충 질문에 답변해 네, 주시기 추가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추경으로 넘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의회 예산을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걸 계산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 상임위는 통과되고 예결위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